이 개념인데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할게요. 여기 이름처럼 똑같이 2차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네. 활용. 이거는 내신을 잘 보기 위함도 있지만 알고 있어야 너네들이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해결할 때 필요합니다. 자, 아하. 근하고 관련된 얘기예요. 방정식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x축과 만나는 교점, 즉 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x값, 해 이런 거 그치? 구하고자 하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를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이라는 말을 쓸 때도 있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가 되도록 이런 말을 쓸 때도 있어요.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첫 번째 조건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그럼 우리는 뭘 써야 되냐면 조건식을 여기서 이제 미지수가 어떤 뭐 k가 많이 막 들어가 있던지 뭐 그런 미지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는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된다는 거는 a가 양수인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음수여도 상관없어요. 얘가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두 근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교점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세팅하기 위해서는 두 근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선생님 왜 같다는 왜 붙이나요? 서로 다른 두 근, 서로 같은 두 근, 다 두 근이에요. 그래서 는 붙이셔야 돼요. 그럼 이 앞에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말이 쓰여 있을 때만 는 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아하. 두근이라는 말을 쓰면 반드시 는을 붙이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양근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 근의 합이 둘 다 양수라는 말이야. 그리고 두 근의 곱도 양수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 세 개의 부등식의 공통 부분이 답이에요. 그러니 이 문제는 아, 기억난다.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을 때는 이게 뭐냐면 연립부등식이에요. 연립부등식. 부등식 3개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다행히 K가 여기 뭐 이렇게 두근두근 여러 군데 들어가지 않으면 답이 좀 심플하게 나올 거고 K가 여러 군데 있으면 이게 3개를 다 연립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답이 뭐 부등식에 뭐 판별식이 이렇게 나오고 근이 이렇게 나오고 2번 답 1번이 이렇게 나오고 2번이 이렇게 나오고 3번이 이렇게 나왔어. 이게 3번이야. 그럼 답은 뭐가 네. 될까요? 바로 세 저기 줄가 끝에 있는 있는 거. 끝에 있는 이 부분만이에요. 여기는 두 줄이가 있고 여기는 한 줄만 가 있죠. 여기도 두 줄 가 있죠. 부등식이 3개면 세 줄이 가야 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립부등식 문제로 잘 나와요. 식을 잘 세웠는데 답을 못 구해. 풀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판별식, 그러니까 1번, 2번, 3번에 뭘 달리한다? 높이를 달리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세 줄 가는 게 명확히 보여요. 그래서 세 줄까지 그려진 문제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왜? 부등식 연산을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연립부등식의 문제 소재로도 사용이 돼요. 그럼 부등식 푸는 거죠. 부등식 단원이다 보니까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나오기도 해요, 많이. 두 번째, 그러니까 이런 건 예를 든 거고 선생님이 자 이번엔 또 이제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수 있어요. 두 근이 모두 음수라 그러면 0 왼쪽에 있으니까 똑같아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둘 다 음수니까 이렇게 되고 세 번째 알파 베타는 양수죠. 음수여도 곱하면 양수니까. 그래서 근각계수 관계로 문제 푸시면 돼요. 이건 다. 자, 두 근이 네. 모두 음수.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부호가 된다는 거는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두 근 사이에 0이 끼는 거죠. 맞죠? 두 근 사이에 0이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두 근이 알파 베타가 음수다. 이거 하나만 보면 돼요. 근데 왜 여기 세 개인데 여기 하나밖에 안 보나요? 얘만 세팅해 주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이것 또는 얘가 y는 fx잖아요. 그러면 f0이 음수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가 음수만 세팅하면 알아서 양쪽으로 걸려요. 이게 끌어당겨 내리면 양쪽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보고 우선 얘에 대해서 왜 선생님 판별식도 안 보고 합도 안 보나요? 모르죠. 누가 큰지. 그래서 안 보는 거고요. 자, 판별식은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보실래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왜 안 봐도 되는지 당연하니까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볼래요? 자, b죠. b는 제곱하면 얘 양수 네. 맞나요? 그러면은 알파 베타는 뭐죠? 마이너스 a분의 그냥 a분의 c죠. a분의 c가 음수래요. 그럼 ac가 음수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럼 얘가 음수면 이거 하면 양수 아니에요? 얘 무조건 양수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 굳이 당연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안 봐요. 얘가 서로 다른 부호면 허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서로 다른 부호라는 건 음수 양수잖아요. 허근은 부호 판결이 안 돼요. 대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허근이 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호라는 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말이 당연히 깔려있는 말이에요. 실제로 식을 봐도 그렇고요. 알겠죠? 그래서 판별식 따위는 보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므로. 그래서 뭐만 본다? 합은 왜 안 본다? 누가 큰지 모르니까 안 보는 거예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얘가 마이너스이고 얘가 3이면 양수되잖아요. 그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곱만 봅니다. 자,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곱해서 음수. 그럼 이걸 어디다도 응용을 하냐면 A와 B 두 문자가 있는데 A 더하기 B는 A하고 B는 서로 다른 부호이고 절대값이 같대. 그러면은 그럴 때는 뭘 쓰냐면은 서로 다른 부호라고 그럼 A, B가 곱해서 음수고 절대값이 같다고? 아 그럼 더하면 0이겠네 이렇게 돼요. 2하고 마이너스 2, 3하고 마이너스 3 서로 다른 부호면서 절대값 다르잖아요. 아니 절대값 같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같고 서로 다른 부호다 그러면 두근이 곱이 음수고 합이 0이다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그 문장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사용하실 때 많이 또 써요. 서로 다른 부호면 두근의 곱이 음수다. 요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조건이. 조건이 제일 쉽죠. 얘가 심플하고. 자, 그럼 문제에서 보시면 간단한 문제로 한번 볼까요? 좀 심플한 걸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 기억을 요걸 한 상태에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 두근이 모두 양수래요. 그럼 첫 번째 판별식 4분의 d 1번 짝수차 4 마이너스 k 플러스 3 얘 부호 바꾸면 되죠.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k는 넘어가고 7보다 작거나 같다. 풀 수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두 번째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4인데 이거 어차피 양수네. 맞죠? 고마운 거야 이런 거. 네. 믿을 수가 여기 없으면 고마운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알파 베타 어떻게 돼? k-3이 0보다 커야겠죠. 그럼 k는 3보다 크다. 네. 그럼 얘네들의 공통 범위가 답이니까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생각할 필요 없이 두 개만 공통 부분 구하면 되니까 3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서 여기 두 줄간 얘가 답이죠. 이렇게 푸시면 되죠. 여기까지 범위가 있으면 세 줄간대가 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네. 아까 봤던 이 부분은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외움이 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자, 그럼 얘가 기준점이 뭐였어요? 그럼 아까 봤던 기준점이 항상 양수다, 음수다는 0이 기준점이죠. 그럼 얘를 0이 아닌 임의의 값에서도 다 가능할 거 아니야?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럼 임의의 값에서 다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런 거지. p보다 크도록 두근이 0이 아닌 p로 볼 수 있잖아요. 이게 근의 분리라고 타이틀을 많이 쓰는데 근의 분리 2차 방정식에 근의 분리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두 근의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식이 이제 fx라는 함수식이 좀 필요해요. 이거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데리고 내려와서 두 근이 첫 번째 두 근이 p보다 클 때라는 조건을 맞춰주고 싶으면 우선은
얘가 A가 양수라는 확정이 지어진 것을 식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음수건 양수건 얘가 아래로 볼로 갈지 위로 볼로 갈지는 식 보면 알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 보고 판단하면서 P보다 오른쪽에 있도록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한번 고민해보자.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마찬가지로 크거나 같아야 돼요. 물론 서로 다른 자 있으면 는 빼시면 돼요. 자, 거기 좋다 이거야. 선생님 왜 판별식 맨날 해요? P보다 큰데? 판별식을 왜 붙들어줘야 되냐면 얘 P보다 오른쪽에서 뜰 수 있어요. 중근도 된다 그랬죠? 중근도 가능해요. 근데 뜨는 경우는 왜 그래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어때요? 자, 판별식 이런 거 1 플러스 2i 뭐 1 마이너스 2i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게 허근의 식이 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으면 이게 뜰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허근이 나오는 경우를 방지해야 돼요. 뜨지 않도록 한 거죠. 그래서 P의 오른쪽에서 반드시 뜨지 않고 접할 수 있도록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래프를.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뭐하고 얘가 두근이 그럼 있다라고 해서 얘가 무조건 P보다 오른쪽에 있는 건 아니죠? 축이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축이? P의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축, 즉 마이너스 2a분의 b가 P의 오른쪽에 반드시 있어 주어야 돼요. 그럼 얘만 있다고 또 무조건 P보다 오른쪽에 두 점이 잡혀지지 않아요. 왜? 축은 여기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축은 여기 있고 두 점도 있어요. 1, 2번은 다 만족했어요. 근데 P 왼쪽에 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얘를 잡고서 땡겨 올려줘야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바로 P일 때 함수값을 잡아주시면 돼요. P일 때 함수값이 뭐면 돼요? 양수면 돼요. P일 때 함수값이 양수로 세팅하잖아요? 그러면 1번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면서 축이 P의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림이 당연히. 그렇지 않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P 오른쪽에 두 실근을 갖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몇 개 필요해요? 반드시 3개. 3위일체예요. 3개가 무조건 필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 FP의 함수값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이걸 잡아주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려지죠.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반드시 P 오른쪽에 두 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도 두 근이 P보다 작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P보다 두 근이 작으려면 얘도 한쪽에 쏠려 있죠. 내가 X축을 칼질을 딱 했어. 여기를 칼질을 뚝 잘랐어. 뚝 자른 한쪽 귀퉁이에 그 두 근이 다 몰려 있으면 조건은 반드시 3개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세 번째, 두 근이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때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두 근이 한 근은 P보다 크고 한 근은 P보다 작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친절한 거고, 두 근 사이에 이것도 뭐 친절하네.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P가 이렇게 있는데 두 근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절대 뜰 일이 없죠. 뭐만 잡아주면 돼요? P값만 잡아주면 돼요. 얘가 제일 쉬워요. 이렇게 해서 P 딱 눌러주면 돼요. P가 음수면 되겠네. FP가. 얘가 음수를 딱 잡아주는 순간 얘를 끌고 내려오기 때문에 2차 함수가 당연히 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죠. 상상을 해봐요. 저기에다가 내가 손가락을 딱 짚고 여기다가 손가락을 딱 집은 다음에 원래 여기 있던 놈을 끌고 내려봐요. X축으로 두 점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P값이 음수면 당연히 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건이 하나예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럼 여기선 어때요? 한쪽에 쏠려있기 때문에 얘도 조건이 많은 거야. 두 실근을 가져줘야 되고 축은 P 옆에 있어야 되고 P값은 여기를 잡아주어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도 조건이 어떻게 된다? 되게 많은 거죠. 글씨를 조금 예쁘게 써줘야 되는데 너무 엉망으로 써서. 그치? P값이 여기 있고 왼쪽에 이렇게. 그래서 저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두 번째 축, 즉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FP의 값이 양수여야 되죠. 여기까지 좋다 이거야.
자, 좋아요. 그러면은 이것만 있는 거냐? 그렇진 않죠. 또 뭐냐? 네 번째.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조건이. P도 있고, Q도 있고. 한 근이 P와 Q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P보다 클 때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이건 어떻게 할까? Q가 음수, 이것도 함수값만 잡아주면 돼요. 맞아요. Q가 음수, P가 P가 양수 양수.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봐봐, 여기에 약간의 뭐 공통된 특징이 있는 것 같지 않냐, 느낌이? P가 양수이고 동시에 FQ가 음수.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아, 얘네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느낌 알 거예요. 이게 딱 있는데 두 근이 PQ 사이에 다 있어야 돼. 이거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두 근이 PQ 사이에 다 있으려면 조건이 몇 개일 것 같아? 3개야, 1개야? 얘네 이렇게 있기 위해 조건이 갖춰줘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뜨면 안 돼요. 그리고 축이 여기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축만 있고 뜨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렇게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죠? 이 사이에 안 있을 수 있잖아요.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축은 여기 있어. 근데 근이 이쪽에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PQ 사이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조건이 몇 개예요? 3개예요. 자, 가만 보니까 두 근이 PQ 사이에 존재. 이렇게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P하고 Q가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이게 조건 관계식을 줬는데 그 다음은 푸는 건 연산력이에요. 자기가 연습하셔서 연산력을 높이셔야 돼요. 자, 얘가 마찬가지야. 1번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이번엔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뭐와 뭐 사이에 있다? P와 Q 사이에 Q 사이에. 붙이시면 안 돼요. P와 Q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P와 Q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FP의 값도 0보다 크고요. 동시에 FQ의 값도 0보다 커요. 할 일이 되게 많죠. 이거의 공통 범위가 답이에요. 세 줄 간대가 답이에요. 식 써서. 가만 보니까 이거야. X축을 기준으로 내가 톡 끊었는데 한쪽에 쏠려 있잖아? 근이? 그러면 근이 종류가 세 종류야. 봐야 될 게. 판별식, 축, 기점의 함수값. 자른 요 기점의 함수값. 그런데 툭툭 잘랐는데 이렇게 영역이 여러 영역에 걸쳐서 이렇게 있으면은 뭐만 보면 돼요? 기점의 함수값. 판별식이나 축이나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고마운 문제겠죠? 그죠? 이런 문제는 조금 귀찮은 문제겠고, 그리고 다 부등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연립부등식 문제이고 2차 부등식 문제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 범위에요.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럼 뭘 갖춰야 돼요? 식을 세우는 방법도 갖춰야 되지만 연산력을 갖추셔야 돼요. 이게 답이 안 나와서 못해요, 애들이. 급하면 답 안 나와요, 실제로. 되게 막 여러 줄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연산이 꼭 필수예요, 연산 연습이. 자,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그래도 안 풀고 넘어가면 너무 길긴 한데 이거 한번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이거 잘 까먹어요. 그래서 한번 연습까지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게요. 이 문제 x제곱에 마이너스 2kx 그 다음에 플러스 3k가 0일 때 두 근 사이에 1이 두 근 사이에 1 아니야, 이걸로 하지 말자. 두 근 사이에 1은 좀 쉬우니까. 요거에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 0. 우선 좀 쉬운 걸로 할게요. 숫자가 두 근이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이렇게 줬어요. 그럴 때의 k 값의 범위 구하래요. 이렇게 나와요. 자, 행방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있죠? 아래로 블록이죠? 자, 그럼 첫 번째 네. 힌트 마이너스 1 먼저 그려요. 나는 이거 항상 그리고 해요. 별거 아닌데 이렇게 그려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림이. 그러니까 판별식부터 해야지. 그럼 첫 번째 4분의 d 짝수차 판별식 1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근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는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k는 넘어가면 4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축이 축 고맙네 1 마이너스 1보다 크죠.
살필 게 없어요. 당연히 맞아요. 오케이. 넘어가요. 3번. 그 다음 뭐 보라 그랬어요? 기점에 함수값이 얘를 잡아주어야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래서 요 fx라고 이름 바꿀게요. f-1 값이 얼마죠? 1, 2, k-3이 0보다 커야 해요. 0보다 크게 잡아줘야지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한번. 얘가 얼마죠? k 밖에 없죠. 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럼 답의 범위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여기에 미지수가 또 k가 들어가면 축에 영향을 주니까 세 줄간대가 답이니까 여기 미지수 있으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답이 두 줄간대가 답이 되겠네요. 됐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도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kx에 플러스 3k는 0 했을 때 두근 사이에 1이 있대요. 두근 사이에 1. 그럼 1을 기준으로 여기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럼 뭐만 세팅하면 된다 그랬어? 얘만 세팅하면 된다 그랬죠. 1 값이 음수면 되죠. 그래서 1 넣었을 때 음수면 돼요. fx라고 이름 주면 f1 값이 음수다가 조건이에요. 1 마이너스 2k 플러스 3k가 0보다 작다. 그럼 k는 얼마? -1보다 작다. 근데 답이 이게 끝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뒤에 있는 유제 문제들은요 1차 계수에도 K가 들어있고요 상수항에도 K가 들어있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 너네를.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풀어서 세 줄간대가 공통 부분이 답이 되도록 해서 연산을 잘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알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는 가죠? 큰 그림은 조건이 뭐라고? 네. 이 조건을 다 이해하고 습득해서 써먹으셔야 돼요. 아시겠죠?